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푹푹 찌는 날씨인데 지금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이 그토록 반대를 했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그대로 발탁을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겠죠. 물론 이 국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는 표결을 거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조국 수석의 흠집이 드러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벼르면서 그동안 조국 수석이 했던 말들, SNS에서 했던 말들, 또 책에서 했던 말들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불거질지 모르는데, 자, 어쨌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지 정식 임명되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무단으로 임명됐습니다. 무단 임명.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죠. 장관급은. 그렇게 됐는데 그 16번째까지가 바로 조국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했던 장관급 인물이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죠. 그런데 본인이 아마 17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무단 임명되는 그런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온 국민이 지켜보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실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의 그동안 은행, 행실 이런 것도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 조국 인사청문회가 결국 조국 수석이 이렇게까지 SNS 활동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만 해도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서 친일파, 반일파 이야기하고 축창가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막 거듭되다 보면은 조국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청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가 문재인 청문회도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래서 어떤 사안이 드러날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 일단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을 할 여당의 법사위원,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일일이 해명서를 돌려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만한 자신의 어떤 실책 같은 거에 대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명을 했습니다. 벌써 다 해명을 하고 그리고 8월 6일에는 이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들어와서 공직을 맡길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를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를 하자. 이렇게 본인 청문회 앞두고 비공개할 부분을 비공개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철학이나 업무 능력보다는 먼지 털기식 흠집내기로 가기 일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인사청문을 앞두고 이때 개정을 못하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부터 개정을 못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나는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는 2010년인데 2010년에 한겨레 20일 11월 3일자 인터뷰입니다. 그때는 본인이 정말 장관이 되고 2010년이면은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 본인은 진보 좌파 법학 교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관이 될 거다 정권이 바뀔 거다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겨레 20일 인터뷰에서 그때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파를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 총리, 장관 후보들을 뽑아보자. 그래서 드림팀을 만들자. 그래서 드림팀 놀이 같은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그때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그런 드림팀 놀이를 제안을 했는데 당신은 어떤 자리를 생각해 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나는 청문회 통과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하냐 하니까 당시 조국 교수가 자신의 불가 사유 두 가지는 이겁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경력, 그 다음에 위장 전입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두 가지를 청문회가 실제로 자기가 받을지 예상 못하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을 본인이 직접 실토를 해버린 거죠.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국가보안법을 먼저 보면은 이 조국 후보자가 처음에 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하기 전에 울산대 법학과 교수를 했는데 바로 그 이듬해인가 교수가 되고 나서 이듬해 1993년에 산호맹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산호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 그 사건이 있었는데 산호맹 산하의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 여기에 연루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죄 위반 이것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1심에서 물론 집행유예를 나왔지만은 한 5, 6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죠. 반공법 위반으로. 자, 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지금 정권에서는 마치 훈장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 그 법을 집행하는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좌파 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고 엄정한 법질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었다는 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본인 스스로 싫다는 이야기가 위장전입입니다.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0년 인터뷰 당시에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내가 거기에 선산을 구입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있던 친척 집으로 내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 집안 어른들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장전입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겨놨다. 선산을 사기 위해서. 자,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은 단골 소재였죠. 단골 소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마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것을 좀 기준을 확 낮췄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장전입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2005년 7월 이후에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학교 배정 이런 목적으로 2번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만 그 기존 위반으로 발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한 번 정도 위장전입 한 번 정도는 괜찮다 이겁니다. 굉장히 기준을 낮춰놨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임명을 강행하는데 신경 안 쓰겠죠. 현 정권에서 신경 안 쓰고 임명을 강행하겠지만은 그래도 법무장관이 되려는 법 집행의 수호자 법무장관이 되려는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있었다면은 이것은 도덕성으로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들게 뻔합니다. 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바로 한 언론이 조국 수석 쪽과 조국 후보자 쪽과 문자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발뺌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그러니까는 집안 어른들에게 그렇게 위장전입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안 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발뺌을 일단 했습니다. 이 부분이야 명확하죠. 바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떼보면 바로 나옵니다. 서류상이 어떻게 될지 바로 나올 텐데요. 어쨌든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잘못 들었다 해서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지만은 서류상 만약에 여기서 확인이 되면은 이것은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본인 스스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청문회 통과 못되고 물론 본인이 청문회 통과 못되고 이것이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면 되기 때문에 장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드러난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장전입 이외에 지금부터 기자들이 각 언론사 기자들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샅샅이 뒤질 겁니다.
과거 SNS 활동 경력이나 저서, 책 활동 이런 것을 샅샅이 뒤질 텐데, 인터뷰 같은 거. 평소에 조국 후보자가 좀 자충우돌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가 지금 돌출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는 청문회 통과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과연 조국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리고 큰 결점이 나왔는데도 불가 장관으로서 임명할 수 없는 그런 결점이 나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17번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무단 임명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